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주제는 스피커는 죄가 없다. 사용자가 공간에 설치를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이다. 이 무슨 이야기냐? 스피커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이 소리가 정말 제대로 된 소리일까? 그리고 스피커 세팅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를 공간에 올바르게 배치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어떤 상식적인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정제파라는 말.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탠딩 웨이브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 공간에서 사람이 목소리를 내던 혹은 스피커가 소리를 재생을 하던 해당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머무르는 주파수, 공간과 함께 진동하게 되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스탠딩 웨이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스탠딩 웨이브가 생기지 않는 공간은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네, 없습니다. 네, 그런 공간은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긴 스탠딩 웨이브를 어떻게 제어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스탠딩 웨이브 자체를 가청 주파수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 영역까지, 혹은 스피커가 재생하지 못하는 대역으로 밀어내도록 하는 그런 물리적인 튜닝을 하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이긴 합니다. 사람이 듣는 주파수 범위 밖으로 넘어가면 가장 베스트의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공간이 커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정제파라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공식이 있습니다. 현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물리적인 현의 움직임이요, 이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 끝단을 묶어둔 현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현이 위아래로 흔들리게 되죠. 이렇게 톡 건드리면.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공간의 이 길이가 결국 현의 움직임과 동일한 공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L 분의, L이 이제 길이죠, 분의 340, 이렇게 해갖고 찾으면은 스탠딩 웨이브 주파수를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정제파 주파수를. 만약에 내가 3m짜리다. 가로가 3, 세로가 4, 이런 공간이다. 그러면은 가로 3에 해당되는 정제파는 2 곱하기 3이겠죠? 그럼 6, 340을 6으로 나누면 돼요. 여기서 340은 음속이고, 자, 그렇게 해서 찾아내면 되는데 번거롭죠? 그냥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룸 모드 칼큘레이터, 룸 모드 계산기, 이렇게 치면 제가 지금 이미지로 띄워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다가 직접 제가 입력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스탠딩 웨이브가 발생되는 그 구간들이 다 나옵니다. 이때 한 번만 반사해서 만들어내는, 진짜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공간에서 그 주파수들이 가장 아래쪽에 찍힐 것이고요. 그리고 한 번 반사되고, 2번 반사되고, 3번 반사되고, 소리의 파장이 소멸되지 않고 반사돼서 다시 튕겨져 나오는 요 주파수들이 보면 어떤 일정한 규칙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각형 방에서 생기는 정제파들의 모임이에요. 이것들을 퉁 해가지고 우리가 룸 모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룸 모드. 그래서 룸 모드에 의해서 특정 대역의 에너지가 확 먹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확 부스트 돼가지고 어떤 특정 주파수는 크게 들리고 어떤 특정 주파수는 아예 에너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불균형적인 밸런스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룸 자체가.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스피커가 그렇게 재생한다는 게 아니라 룸 자체가 이렇게 불균형적인 주파수 에너지를 보여준다. 자, 그럼 거기에 스피커를 세팅해 놓고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룸 모드에 의해서 특정 주파수 대역은 아예 안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청 딥이 심하게 생기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스피커의 배치예요. 근데 이 스피커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쿼터 웨이브 렌스라고 얘기하는 4분의 1, 해당 진동의 4분의 1 포인트 지점, 여기에 걸리게 되면은 소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짝수 비율로 정의되는 곳은 그닥 좋은 포인트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좀 더 기술적으로 측정을 해가면서 정확하게 찾아낸 자료들, 제네릭 스피커 같은 경우는 매뉴얼에 그런 걸 명시를 좀 해놨어요. 스피커 인스톨 가이드 해가지고 그 내용 안에 보면은 벽에서 어느 정도는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다. 아니면 차라리 벽 쪽으로 더 붙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확하게 거리를 표현해 놓은 그런 공식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모든 스피커에 다 적용된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링용 스피커에 한해서만큼은 유사한 값을 보여주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톨보이 형태, 세워서 쓰는 그런 하이파이 쪽에서 사용하는 그런 스피커들도 어떤 부분은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애초에 인스톨하는 과정, 애초에 스피커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게 딱 그런 공식들이 다 정확하게 적용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아무튼 스피커를 배치할 때 벽과 벽 사이에서 내가 어디에 둬야 되는가 요거를 생각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역삼각형 구도로 만들어 줘야 된다. 스피커와 스피커 사이 요 거리가 1이라고 하면 나와 스피커, 청자의 귀 위치와 스피커와의 거리도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딱 정확한 역삼각형 모양이 나와줘야 모니터링 할 때 정확하게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마다 최소 청취거리라는 게 있는데 이 최소 청취거리라는 거는 스피커가 하나의 유닛으로만 설계되어 있지 않죠. 보통은 2way 아니면 뭐 3way, 4way 이런 식으로 유닛 개수 자체가 여러 개가 있고 그 유닛에서 각각 담당하는 주파수 에너지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얘네가 내 귀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달하는 시간이 가급적 내 귀에 올바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리가 최소 청취거리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고 스피커를 셋업을 하게 되면 이미 왜곡된 형태로 듣고 있는 거죠, 소리를. 그래서 스피커를 구매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최소 청취거리. 매뉴얼상에 만약에 이게 표기가 안 돼 있다. 그럼 그런 스피커들은 제조사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수입처에 문의를 해보거나, 근데 거기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다, 뭐 정확한 어떤 그런 가이드가 없다 그러면 그런 제품 안 사면 됩니다. 그런 제품은 딱 배제, 모니터링용으로는. 그렇게 셋업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건 바로 구조물들이에요. 구조물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스탠드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 모니터도 있고, 그리고 이런 데스크, 작업 데스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구조물들이 스피커 근처에 존재를 합니다. 근데 가급적 없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구조물은. 왜냐? 구조물도 튕겨서 반사돼서 오는 소리. 그러니까 내가 스피커에서 바로 이렇게 오는 소리도 있지만 책상에 있으면 튕기죠. 이렇게 해서 오는 소리. 얘가 시간차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소리는 한번 부딪힐 때마다 상의 모양이 뒤집혀요.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돼서 나갈 때마다 상의 모양이 이렇게 흘러가던 애가 이렇게 바뀝니다. 한 번씩 뒤집혀요, 부딪힐 때마다. 그럼 그렇게 뒤집힌 애가 원래 오던 애랑 만나면은 당연히 위상 변이, 페이지 시프트,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특정 에너지가 약간 이렇게 소멸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은 가급적 적게 놓는 게 좋고요. 부득이하게 구조물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잘 찾아야겠죠. 자, 간섭받는 구조물들을 최소화했다.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주파수는 좀 과하고 어떤 특정 주파수는 안 들리고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흔하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흡음을 더 빡세게 해본다. 흡음재를 놔서 흡음을 더 타이트하게 한다. 아니면 디퓨징, 분산재를 활용을 해가지고 반사되는 소리들을 어떤 특정한 배열을 갖지 않도록 디퓨저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뭐 물리적인 튜닝 법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흡음재를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스피커 뒤에 놓을 것이냐, 아니면 디퓨저를 스피커 뒤에 놓을 것이냐, 이런 튜닝재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음색 변화는 당연히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에 어떤 울림 자체가 변화가 생기니까요. 근데 사실 작은 공간은요,
디퓨징이 필요한 공간은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뭐 한 8m, 10m 막 이렇게 커져야 돼요. 근데 그런 공간이 아닌 이상은 실상 글쎄요, 디퓨징이라는 걸 굳이 많이 해야 될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작은 공간으로 갈수록 3m 이하의 방에서는 실상 타이트하게 흡음하는 게 더 중요하지, 디퓨징은 조금은 뭐 인테리어 요소?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게 좀 뭐랄까, 실제로 좀 제대로 해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기식의 어떤 그런 그림에서 그냥 디퓨징 하는 그런 뭐 옴니퓨저든 디퓨저든 스카이라인이 됐건 이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쓰이는 거는 그닥 좋은 효과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디퓨징까지 혹은 뭐 흡음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내가 이제 좀 더 물리적으로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본다.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소리가 음상이 어떻게 맺히고 음장감은 어느 정도 되고 스테레오 필드는 구분이 어떻게 되고 이걸 그때 가서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 제품의 이 스피커라는 제품의 성능이 어떻구나 저렇구나를 그때 가서 사실 따져야 돼요. 근데 요것도 룸을 완벽하게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꼭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처바른다고 해도 완벽하게 통제된 룸을 만드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이제 전기적인 튜닝들인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소나웍스가 됐건 제네릭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샘 기능을 넣었죠. 샘 시스템, GLM, 그 다음에 뭐 또 뭐 ARC도 있고 IK 멀티미디어에서 나온 거, 이런 전기적인 튜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아누비스 그 머징에서 나온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는 지금 소나웍스를 아예 그냥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바로 그냥 심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도 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고, 또 최근에 뭐 알 수 있는 것들은 보면 스피커 자체에 이제 DSP를 넣어서 외부에서 어떤 측정한 자료들을 토대로 그 룸에 맞게끔 셋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뭐 S 시리즈, 그다음 뭐 더치앤더치도 있고요. 그런 류의 스피커로는 뭐 하이파이 쪽에도 약간 그런 계열들이 이제 슬슬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좀 원초적인 기술은 샘이 좀 압도적으로 좋은데 제네릭 그 GLM 기능이 압도적으로 좋긴 한데 이런 제품들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활용을 해서 좀 더 자연스럽고 원음에 가까운 형태로 내 음원이 표현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어떤 그 질감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룸을 제어하는 기술 플러스 내가 제어를 직접 할 줄 알아야지만 올바르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올바르게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제품에 대한 평가도 올바르게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 대부분 이 룸에 관련돼서 올바른 평가를 내리는 게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룸 튜닝에 관련된 부분도 정말 완벽하게 숙지를 했다 하더라도요, 스테레오 필드나 스테레오 이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믹싱 혹은 마스터링 같은 작업들을 하면서 올바르게 이미지가 맺히도록 그렇게 세팅해서 쓰는 경우도 참 극히 드물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참 요 부분이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뭐 컨설팅을 한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지식들을 공유한다, 이게 엄청난 한계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소리로 직접 들어보기 전까지는 그 공간이 얼마만큼 세팅이 잘 돼 있는지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허나 일단 세팅돼 있는 화면, 그리고 비율, 그리고 뭐 샘 혹은 기타 다른 어떤 전기적 튜닝까지 이렇게 도입이 된 어떤 이런 공간들은 대부분 그래도 좀 들을만하게 나온다라는 거. 허나 들어보기 전까진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 정제파가 뭔지, 그리고 룸 모드라는 게 뭔지, 그리고 지금 튜닝이라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복잡한 거 그러면 헤드폰으로 소리를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 있죠. 헤드폰은 음상을 똑바로 체크하는데 한계가 아주 명확한 도구예요.
딱 소리가 정면 눈 앞에 있는 것처럼 딱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헤드폰은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헤드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 본다면 결국 작업은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게 되지만 이 스피커에 대한 어떤 뭐 성능에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 어떤 제품들을 내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뭐 프리앰프가 성격이 어떻다, 마이크가 뭐 성격이 어떻다 이런 과정, 이런 어떤 제품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일련의 어떤 그 과정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은 필수 조건이고 내 모니터링의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스피커의 업그레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 컨버터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내 공간에 대한 이해, 이게 1차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컨텐츠 조금 어렵기도 하고 아이씨 뭐 이렇게까지 알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음악 작업을 혹은 음악 감상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